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19년 1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어제에 이어서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가 개사일주였고요. 개사일주에 이어서 오늘은 갑오일주가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요, 매우 힘이 셉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 기골이 장대하지 못하고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는 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쁠려나? A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좀 군인을 한다고, 또 군인이 또 머리 나쁘다고 하면 또 군인 편마가 발언이 되려나?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좀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힘을 많이 쓰는 특수부대 같은 데 가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간목의 특성, 을목의 특성, 이런 것들이 식감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간이 태어난 환경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좀 씩씩한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배경에 있게 되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 어떤 운동 신경 같은 것도 많이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자친구들하고 뜨개질 하라고 하게 되면 자기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근데 B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은 세지 못하지만 섬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공 같은 거, 금은 세공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밀한 것, 어떤 뭐 시계 같은 거, 옛날에 뭐 스위스제 뭐 이런 시계들은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령과 같은 거에서 어떤 일간이 어떤 원령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시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격을 논할 때도 역시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간목을 말해 봐야죠. 간목,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꺼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뭐냐면 약간 두령 기질, 보스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일간 는 또 뭐예요? 오행상으로는 목에 해당이 돼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처럼 서늘하지도 않고 수처럼 물처럼 차갑지도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쪽 같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나 좀 안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간목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을목일간들도 같이 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목화 이불솜 같은 따뜻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큰 숲을 이룬 것이고, 큰 숲에 가면 뭐예요? 벌레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새들도 거기다 둥지를 틀고 살죠. 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깃들여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 일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온정 같은 것도 갖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간목 일간들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이 뿌리를 두는 것은 또 흙에 뿌리를 두죠. 무토 내진 기토에 뿌리를 둔다고 해서 무토 기토 일간들도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포용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 일간인 사람이나 수 일간인 사람들은 냉정하고 모질고 쌀쌀맞냐, 그렇진 않죠. 또 그런 사람들도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은 다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강인하고 냉정하고 좀 뭐라 그럴까,
분별력 같은 것에 있는 것이고요. 목일간들은 분별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약간 온정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지신. 그래서 각 오행마다 목은 인을 주관하죠. 따뜻한 마음을 주관하고, 금 같은 경우는 날카롭고 냉정하죠. 그래서 의를 주관합니다. 인정에 끌려서 의를 저버리는 일이 대체적으로 많죠. 우리 뭐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뭐 같은 동네 사람들 보면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막 봐주려고 하죠.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주관하는 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에 배속된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인자만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깨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제자들끼리,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한 학생은 좀 선생님의 지도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애는 나쁜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좀 잘한 애들은 신상필벌이라 그러나요? 잘한 애들은 상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애들은 그에 대한 벌을 준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인자해요. 잘한 사람도 인자하고 못한 사람도 인자하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 같은 것이 깨지게 되죠.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어차피 선생님은 나를 똑같이 인자하게 대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굳이 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내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선생님께서 꾸지람을 안 하시네?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믿음,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신상필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것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자하고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게 되는데, 솔직한 말로 요즘 세상에는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조폭들이나 법 없이 살죠. 그 사람들은 진법무민, 법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자한 사람들은 적당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인자함을 의로서 적당하게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여서, 너무 인자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 인자할 수도 있고 인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것을 규제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인의예지신, 너무 사람이 예만 밝히는 거야. 어떻게 가면 어디 가면 이렇게 절을 해야 되고 어디 가면 그렇게 절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합장을 해서 해야 된다고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예만 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가 많이 깨지겠죠. 그죠? 그리고 예만 밝히는 사람들은 지혜로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수에 관련된 그것으로서 통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인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토라고 하는 믿음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인의예지신이 적정하게, 어떨 때는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예리한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좀 융통성 있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목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인리 예지신,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목 일간인 사람들이 되게 인자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좀 약간 냉정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사로움보다는 공평한 것들, 그 다음에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금일간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일간들은 좀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 거칠게
거칠애라고 하면 좀 그럴 거지만 좀 예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토일간들은 되게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토일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일간들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따른다 그랬어요.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일간들이 되게 법의 종사,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법제가 뭐예요? 물숫자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거자를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글자의 합을 보면 물수변에다 갈거자예요. 물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순리를 따른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막히지도 않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약간 처음엔 고여있는 듯 하다가 그걸 넘어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둘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적당하게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람의 성품 면에서도 아주 중화된 어떤 중후한 그러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간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목이라고 하는 것, 즉 나무라고 하는 것에도 그 용도 내지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보여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결실을 거두는 어떤 그러한 존재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목으로서 살아있는 나무로서, 꼭 생목이라고 해서 살아있고 뭐 성목, 뭐 사목이라고 해서 죽었다 해서 생목과 사목은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목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성목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성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 자란 나무예요. 다 자란 나무라고 해서 꼭 죽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살아서 생목이든 성목이든 똑같이 살아있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잎사귀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예를 들어서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과실수 같은 경우는 계속 수년 동안 살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또 열매라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목적인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련이라든가 아니면 난초라든가 여러 가지 장미 내지는 여러 가지 화사한 꽃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뭐 양목이다 음목이다를 떠나서 같은 목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그러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그렇게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는가 하면, 다 자란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그래요.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을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걸로서 이제 쓰는 용도가 있는데, 목에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의 이렇게 용도가 있는 거예요. 생목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 자란 나무 성목이 됐을 때는 작벌해서 이거를 가지고 나 집을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목 같은 경우에도 생목으로서의 용도, 즉 꽃이라든가 열매를 맺는 용도가 있는가 하면, 간목 같은 경우는 또 성목으로서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회목이라고 해요.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회초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난초 같은 겁니다. 뭐 장미 같은 것이고요. 아니면 뭐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칡넝쿨이라든가 다래넝쿨 같은 것.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은 큰 참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장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원래는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가장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배서 동량지목, 버팀목으로 쓰기는 매우 연약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가 동량지목으로 쓰는 존재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 을목의 용도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도 꽃을 피우는 목적, 즉 목화통명의 목적이 있겠죠. 목화통명. 그래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목이, 나무가 아니면 화초가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지만 원래 간목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간목은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목으로 볼 때는 춘하절을 대체적으로 생목으로 봐요.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든가 여름을 뜻하는 것이고, 이때는 나무가 뭐예요? 이파리 또 틔우고 꽃도 피우고, 가을이 다가오게 되면 뭐 배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라든가 화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추절이라든가 아니면 동절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것이고, 이때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자란 나무 성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봄, 여름은 성장하는 목이라고 하면, 가을, 겨울은 성장을 이제 멈추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생장을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그래서 그 가로수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와서 전지도 해주고, 아니면 필요 없는 나무들은 이제 베서 이제 없애버리기도 좀, 물론 이제 베서 그 나무들은 이제 뭐 동량지목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때 그런 나무는 이제 화목, 땔감으로 많이 쓰겠죠. 해서 가을, 겨울의 목은 성목으로 봐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를 수도 있고, 다 진짜 막 아름드리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베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목이냐 성목이냐 이렇게 구분하시고,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원래 주 목적은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월하면은 항상 뭐 화가 필요하다만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매우 추운 때에 해당이 되고, 음이 가장 극성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이 가장 극성하다. 그리고 어저께가 동지였잖아요. 동지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일양이 시생을 해가지고 양이 점차 강해져 갈 것이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지만은 양이 발전할수록 반대 현상으로서 음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음이 가장 강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음이 가장 강할 때는 반드시 양이 있어서 그 음이 강한 그런 것을 좀 중화시켜 줘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은 목이 아니라 화가 되겠죠. 화. 그래서 제가 항상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월 같은데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그냥 여기다 계속 쓸게요. 자월 같은 경우에 개수가 투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한번 오늘은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또 포태법이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인 입장에서 자월은 양인격이 된다라고 했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저께 했던 개수, 그저께 했던 임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간목의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는 것은 이 임수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임수가 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넘쳐서 범람에 있다라고, 강둑을 넘어서 막 강을 넘어가고 또 댐을 넘어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수는 아닌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범람하거나 충분하는 그런 성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담당하냐면, 개수는 뭐예요? 음중의 음이에요. 개수는 음중의 음이다. 그래서 차갑기로는, 아주 냉혹하기로는 그 십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음이기 때문에 가장 냉혹하죠.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임수라기보다는 개수가 공력이 더 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4, 5미열이었다라고 하면 이 개수가 투출된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지만, 자월의 음이 가장 강할 때 음을 대표하는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범람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20도, 30도, 40도, 영하 막 7, 80도, 90도까지도 선생님 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만 사주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뻥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 남극 같은데 진짜 심각하게 추울 때는 영하 60도까지도 내려간다라고 해요. 뭐 거기서 조금 더 뭐 내려가면 뭐 90도까지도 내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옛날 그 오래전 이제 지구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빙하기 때는 그 정도까지 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뭐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월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만큼 기온이 크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물이 범람하죠. 물론 임수가 투출해도 기온이 하강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월의 임수가 투출했을 때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간목은 부목이 되는 거예요. 부목. 두자로 부목이고요. 이거를 수다 목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나무가 꽁꽁꽁꽁 얼게 되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수생목이라고 해요. 수생목. 물은 나무를 생하게 되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물이 나무를 키우는 그런 것이지만, 동절인 해자축월에는 수생목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수국화라고 해도, 수국화가 아니죠. 이런 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수국목이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것이, 화가 없는 입장에서, 온기가 없는 입장에서 물은 얼기 때문에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자축월에 화가 없을 때는 물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든다. 그래서 수국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하면 범람이요, 개수가 투출하면 한기 급증, 매우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투출해서 범람만 하고 한기만 급증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가장 필요한 화가 있었을 때 이 병화는 수의 극을 받아서 병화로서 용도가, 조우하는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수가 있어서 한기가 가중되는 것, 나쁜 것 점 하나,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파극해서 온기를 뺏어가는 나쁜 짓 두 가지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전국이 얼게 되고 극심한 어떤 냉혹한 한습이 몰아닥치게 되면 간목 자체도 얼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십간이던 간에 해자축월의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해자축월의 임개수가 투출했다. 이거는 무조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의 임수가 범람했을 때의 폐해, 그 다음에 개수가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의 폐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연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병화라 같은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이 임수라든가 개수의 나쁜 점은 무토로서 막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무토를 또 도와주어야지만 이 무토가 수를 제방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겠고, 병화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전국이 따뜻하게 조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무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이러한 상관관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때 배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생목, 목생화 이것만 생각하는데, 또 상극의 개념, 또 상극을 했을 때 어떤 신으로서 도와주고 어떤 신으로서 제해줘야 되는지, 이런 관계를 처음에는 좀 터득하기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 처음 할 때 저도 한 1년 이상을 굉장히
방황이랄까요? 혼란을 많이 머릿속에서 일으켰던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라고 하는, 그냥 스스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탄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렵다 하더라도 제 강의 일진사주 명리학 강의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이 강의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명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눈을 좀 안목을 이제 조금씩 튀어가는 것이고요. 이 강의가 너무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고, 각자 여러 가지 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제 강의가 이게 일진 강의가 너무 쉽다 그러면 진짜 그분은 대체적으로 중급 이상은 되는 분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서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상담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 주고 상담하는 것도 하지만은 돈 주고 상담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거기 보편타당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카페 같은데 이렇게 몇가 카페 같은데 있다 보면은 좀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댓글도 좀 달아보고 서로 질문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거는 뭐예요? 실제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는 지능 기부를 해주고 상대방은 또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또 그냥 서로 편한 관계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서로 상부장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용신일 때는 반드시 뭐예요? 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수를 막아 주어야지만 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요거는 살짝 지우도록 하고요. 다 쓰셨겠죠? 그 다음에 개수도 지우고 무토도 지우고 병화도 지우고.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본다 그랬죠? 일간과 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고 격을 정한다. 대체적으로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십전격을 논하는 거예요. 십전격. 자, 그래서 그 강의 중에 격의 종류에 대해서 격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격의 종류 큰 틀에서 십전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격이고,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아주 잡다하고 잡스러운 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십전격만 갖고도 명리학 사주에서 나오는 격 중에서 한 7-80%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종격, 전환격, 합합격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보시되 너무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십전격을 너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일단 7-80%는 해결한 거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잠깐씩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했던 별격으로서 전환격, 종격, 합합격 정도에서 커버를 하시면 거의 97%, 5%까지는 커버를 하고요. 기타 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골서기격, 도충격, 무슨 기타, 약간 제가 그래서 그걸 잡스럽다고 해서 기타 제격, 기타 잡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배우셔도, 공부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십전격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야지만 십전격을 정한 다음에 사주 전체를 봐서 나머지 이것이 종격이 될 것이냐, 전환격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합합격이 될 것이냐는 사주 전체를 봐야지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일간 자체가 간목 양목에 해당이 되고, 자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수에 해당이 그러한 수니까 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왕하고 목은 목욕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모왕자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왕자쇠,
어머님, 수는 왕하고 일간 자체 목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왕 자세인 상태에서 연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모왕 자세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수 하나만 갖고도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인데, 연지에서도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이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왕자쇠라고 하는 말뜻 안에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뭐예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명리를 공부할 때는 용어를 중시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용어 자체에서 답이 있어요. 인성이 왕하니까 뭐예요?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왕한 인성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모왕자세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모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겨울철에 모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겨울철에 수가 많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급서무인 것은 일단 간목 자체가 자월에 해수까지 있으면 간목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진 않아요. 뿌리는 있습니다.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급한 것은 일단 얼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오늘 일진이 일진이 되는 거죠. 갑오일주. 그래서 갑오일주들은 되게 일지에서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앉은 자리에서 목화 통명이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말을 잘하고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관과 자기 소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것이죠. 속마음 속에는 굉장히 어떤 한칼한다라고 하는 어떤 총명함을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겉으로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든가 이런 자기 어떤 주관 같은 건 있는데 이걸 묻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아직 감추고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월에 일지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우해줄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오일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수가 오화를 갖다가 좌우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충. 그래서 수왕절에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수도 물론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태권도 하얀띠하고 격투기 10단하고 하게 되면 격투기 10단도 한 대 맞으면 조금 아파요. 그죠? 멍이 살짝 들 수는 있겠고, 태권도 하얀띠가 꼬집으면 살짝 스크래치도 날 수 있겠죠. 한데 그 태권도 하얀띠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묵사 말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자수가 5월에, 그것도 자월에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격투기 10단하고 뭐예요? 오화는 태권도 하얀띠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오화는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간목이 오화, 일지에서 오화 상관을 갖다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깨져서 쓸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월간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두차에 거쳐서 강조드리는 건 뭐야?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용신으로 쓸 때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능력, 힘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였지만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가 날아가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병화가 뿌리가 없으면 있긴 있는데 공력이 세요, 나빠요? 안 좋죠. 안 좋죠.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공력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거예요. 강의를 제가 막 하겠다고 해서 막 여기 뭐 TV 광고도 다 내놓고 라디오 광고도 해놓고 곳곳마다 막 팜플렛 막 걸어놓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삼그리그 사주의 이창화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디 장소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쫙 이렇게 막 홍보를 딱 해놨어. 이렇게 할까요? 저기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한다고 딱 해놨고 사람들을 갖다가 쫙 모아놨어. 근데 애가 콜록콜록하고 뭔가 강의를 하는 것 같더니 막 맨 이상한 소리만 삑삑 했었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이 오화가 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강의를 명강의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저 뿌리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개뿔, 실력도 없는 것이 어떻게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겉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속은 내실이 하나도 없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진짜 맞는 말씀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또 강의하니까 좀 힘이 좀 빠지고 그럽니다 해서 좀 그래도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뭐 하트 뿅뿅도 좀 눌러주시고 해야 또 제가 이게 날마다 강의하는 말도 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병화가 이렇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아예 없었던 거 하고 뿌리가 있었는데 깨진 거하고 또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원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충으로 인해서 능력이 소실된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의를 진짜 잘해요. 배운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 영화 배우예요. 진짜 연기력도 있고 굉장히 잘해. 근데 옛날 뭐 블랙리스트 막 이런 거 있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명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명강의라든가 내지는 명연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과 똑같죠. 근데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무명인 거죠. 그죠? 근데 뿌리가 있고 뿌리가 상하지 않고 투출되어 있는 것은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그런 거지. 뭐 이선희 같은, 이문세 같은 이런 분들은 노래도 잘하고 계속 자기가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뿌리가 있었는데 깨진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너무 잘하고 옛날에 이름도 있었어. 근데 그런 환경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시겠죠? 투출만 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 그리고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있는 것, 근데 또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충이 돼서 깨진 것, 이 세 가지 뉘앙스 중요하겠죠. 사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중요한 것 한 두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잘 캐치를 해 두셨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기토가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기토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인데, 이것도 좌우충이 됐기 때문에 기토는 또 역시 뭐 뿌리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토도 오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기토가 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크게 용도가 없어요. 어차피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고, 수가 있다고 해서 기토가 뭐 수를 제방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토는 크게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수로 인해서 상관이 깨진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도식이다라고 이렇게 편인 도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카페에서 들은 것도 있어요. 편인 도식, 사주의 편인이라고 안 했고 효신이라고 했어요. 효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효자가 올빼미 효자예요. 올빼미가 새끼를 낳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어미 올빼미가 새끼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을 뜻하는데, 편인은 나를 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은 효신님 편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기 손자 손녀거든요. 그죠? 근데 효신이 있으면 이 효신이 식상을 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를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효신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효신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건 편인이거든요. 편인, 그죠?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데, 무조건 제가 강조한 것,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시고, 편인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편인이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편인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보시면은 자수는 간목 입장에서 자중 개수가 인성이기 때문에 얘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죠. 근데 좌우충이 되면 정인이 오화를 충한 것이지 편인인 해수가 오화를 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인도 쓰이는 것이 잘못 쓰이면 나쁘게 쓰이는 거고, 편인은 오히려 좋게 쓰이면 나한테 좋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간목이 자월엔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지만, 간목이 연지에서 해수를 보면 해준 간목에 내가 뿌리를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자수의 쓰임보다는 해수의 쓰임이 더 나한테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물론 명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거 호랑이하고 우리 댕댕이하고 차이가 뭐냐면, 댕댕이는 돌을 던지면은
그 던진 돌을 쫓아가요. 이게 우리 키우는 댕댕이의 습성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뭐냐면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을 보는 게 아니라 던진 사람을 좀 본대요.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만 생각하지 말고 그 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댕댕이와 호랑이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주위에 작은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발전돼서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이냐를 더 크게 생각해야지, 그냥 누가 나한테 쉽게 말해서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는지, 어떻게 연유가 됐는지, 그게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고요. 명리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기토 글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저것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편인, 효신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생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죠. 갑자시. 제가 시를 말할 때 항상 제가 시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오시가 됐을 때는 항상 경오시가 나와야 되는 것은 이건 정해져 있어요. 내 임의대로 경오시여야 되는 것을 이모시라든가 병오시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시두법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를 이게 그냥 공간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이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생각 다 해가면서 만든 것이죠. 물론 프로그램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대운 따로 써놔야 되고, 또 여자로 볼 때는 여자 대운을 또 따로 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를 또 별도로 이렇게 적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속어로 얘기하면 이제 짱구를 좀 굴렸던 도표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항상 갑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갑자시가 되면 자월, 엄동설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수까지 있으면 한기는 더욱더 가중되죠. 물론 투출되지는 않았어요.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지에서도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한습한 것이 더 가중되겠죠. 선생님, 자수, 오화 자수 있으면 요거 이자불충 아닙니까? 이렇게 또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이론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수가 두 개고 오화가 하나니까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좌우충이 되는 걸로 봐요. 월지 있는 자수, 일지에 있는 오화 이렇게 충하는 것으로 보고, 오화는 깨졌다. 이거 이게 뭐야? 수가 왕한데 화는 약하죠. 이걸 갖다가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왕자 충쇠 라고 하는 것은,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신을 뜻하죠. 자월의 왕신은 수가 왕신인데 해수 자수가 있으니까 아주 큰 왕신이 되는 것이고요. 쇠라고 하는 것은 쇠신을 뜻해요. 자월에 제일 약한 것이 화토가 제일 약하죠. 화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왕자 충쇠라고 하는 것은 왕한 수가 쇠한 것을 충한데 오화를 충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럴 때 쇠자라고 하는 것은 쇠한 것은 발자 뭐예요? 뽑아버릴 발자예요. 그래서 발치하죠. 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발치. 이렇게 되면 요 치아를 뽑는다는 거하고 같은 발자를 쓰죠. 그래서 쇠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쇠한신은 그 뿌리가 뽑혀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뜻이에요, 나쁜다는 뜻이에요? 쇠신이 필요한데 왕신이 충국을 줘가지고 그 신을 날려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조 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이런 경우에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당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충신이 누가 있어요?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 명장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순신이 뭐 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득실득실하는 그 간신의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유성룡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순신을 모함을 해가지고 자꾸 충격을 줬죠. 충격을. 결국 마지막에는 뭐 총을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그 이 불멸의 이순신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자기와 관련된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이제 산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리고 이순신을 좀 비유한 것은 좀 그런데 어떤 모임 단체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떤 그 모임 같은 데서 어떤 당리당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충격해서 내보내는 것 똑같죠. 뭐 가끔 모임 같은 데서 그런 거, 카페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바른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는 그러한 현상 같은 거죠. 이게 왕자 충세 세자발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또 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신은 벌써 그 왕신으로 인해서 중화를 잃었기 때문에 그때는 뽑혀서 나가는 것이 용신 내지는 희신인데 충거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더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요거 단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똑같이 뭐 뿌리가 좀 약하죠. 해수의 뿌리만 들 수 있고 자수에는 목은 뿌리를 들 수 없죠. 물론 이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병화도 뿌리가 오화가 날아갔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고 간목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견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비견이 있어서 목도 생겨주는 겉은 번지르르 한 것 같은데 내막은 별로 실속이 없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고요. 좋은 생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병인시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인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좌우충이 되는데 인목 있으면 인오가 합해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충중 봉합이라고 해요. 충중봉합. 충을 맞았는데 합이 있어서 충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충중봉합으로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과 식견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좌우충이 되게 되면 인호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충중봉합으로 볼 수 있는 분이면 그래도 사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저는 좀 싫으냐면 이거를 갖다가 인해한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미워요. 이거 인해한목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인해한목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충중봉합은 그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호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 소통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인해한목한다라고 보는 사람하고는 좀 의견 소통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인시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것, 을해시 같은 것 들어오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정묘시도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생시, 그래도 병인시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정묘시는 괜찮죠.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정화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시도 나쁘지 않아요. 기사시 같은 경우도. 근데 이 기사시가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기토하고 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는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한 생시들도 한 번씩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